헌재가 충격적으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고 뭐야 이번 주가 아닌가 저도 우려했던 상황에서 오전 11시에 밖으로 돌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 브리핑. 목요일에 4건 선고하면 그 다음날에 선고는 없겠죠.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기자님들께서 알아서 가능성을 예측하셔라. 다만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헌재가 중대한 선고를 앞두고 연달아 이틀 연속 한 적도 없지만 예상했던 14일 전날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차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도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성격 자체가 낙관적이라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 국론 분열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판결문을 작성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또 반대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중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차주로 밀릴 가능성도 보였는데 일단 이번 13일 선고 일정을 보면 14일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어제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차세대 신경안정제 처방받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꾸 뭐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8년 전에 박근혜 때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수적 사상을 가진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동시에 3명 이상이 한다. 그거는 그래서 제로 가능성이 수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일격을 당했는데 이 한국의 기득권 엘리트들을 좀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거죠. 심우정 같은 또라이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의 대가리에 총을 쏠 거라고 까지는 생각을 못한 건데 그게 나이브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런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처음 우리가 실점을 한 거예요. 12월 3일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기는 수를 두면서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한 번 맞은 거야.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떤 평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우리 편 진영도 아니고 축구를 하다가 지금 막 4대0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 끝나가는 40분쯤이 됐는데 우리 진영도 아니고 쟤네 진영에서 우리 공격하다가 옵사이드 해가지고 프리킥 하나 준 거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옵사이드 하다가 프리킥 하나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게임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이기고 있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8회 말 9회 말 정도 되는 야구 게임인데 우리가 14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병살 찬스랍시고 공 잡으려다가 공 빠뜨려가지고 그냥 실점을 한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야 돼. 그런 안타까운 심경이 들면서 또 하나는 포기를 안 하는데 아니 내란 수괴로 체포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탄핵 심판 직전에 있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요만한 빈틈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지 살겠다고 연병을 떨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도 포기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대우가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그동안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왔었는데 단숨에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대우를 유지해가지고 쭉 끌고 가면 되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17일까지 헌재 일정이 비어져 있는데 18일에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시작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끝나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 전에 안 끝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헌재의 그 용인 가능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가능하면 잡음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아마 헌재가 이런저런 논의를 평의 중에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지금도 중간중간에 이상한 밖을 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자들 중에도 진짜 하루 종일 그거 돌리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왜냐면 지금이 걔네가 펼칠 수 있는 최후의 반격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8년 전에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3월 10일에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3월 1일부터 3월 1일 그때 저희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걔네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갑자기 뿜뿜해가지고 지들끼리 뭐 밭길 돌리고 연병 떨고 뭐 사실은 뒤집어졌다. 그래서 박근혜는 5단 케이크 주문하고 연병 떨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뭐라고 늘 했었냐면 그때도 탄핵 이미 기각할 수 있는 인원 우리가 드디어 달성했다. 4명이 기각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떠들었어. 결과는 뭐였죠? 근데 전부 구랍니다. 만장일치 인용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지금 이제 헌재 구조를 쟤네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구라를 치는 건데 헌재 이 탄핵 심판 평의에는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재판관들만 들어가는데 뭐 아까 이제 우리 회의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수능 시험 준비하는 수능 감독관이나 수능 시험 출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자료만 갖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보조하는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를 오갔는지는 지금 재판관들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치 뭔가 주변에 들은 얘기가 있다는 듯이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심지어 언론사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 많았어요. 그때도 뭐 중앙일보에 뭔 논설위원이 와가지고 사실 비각이다 뭐 대사발 털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JTBC 팩트체크 제가 할 텐데 그거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했었어요. 왜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지, 지금 나오는 말들 뭐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다 왜 거짓말인지를 팩트체크를 해서 책에도 썼어.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잖아. 그때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제일 난리였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제일 난리일 건데 총력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뭐 구조가 몇 대 몇이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구라입니다. 8명이 이제 평결이라는 거래요. 평의는 이제 회의를 하는 거고 평결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몇 대 몇이냐 그게 그때 결정돼요. 박근혜 때 평결을 언제 했느냐? 박근혜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3월 10일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몇 대 몇이 나와요. 탄핵심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핵심이거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전날 저녁에 평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결과를 알고 있다는 놈들은 전부 구라고요. 다만 우리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증거라든지 자료에 기반해서 헌재가 뭘 보고 있을 거 정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치 내가 뭘 알고 있다는 듯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고 이 중에 한 개만 위헌이 확실하고 그게 중대하면 파면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탄핵과 대선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윤석열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더 쉬워졌다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선거의 방정식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눈앞에 다가온 파면과 내란 종식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또한 대선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극우 정치 세력의 지지율은 최대 30%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전통적 보수 정당의 지지율과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강성 당원들의 정서를 거스르며 불확실한 중도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민주개혁 세력의 실책을 노리며 반전을 꾀하는 게 훨씬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극우 포퓰리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 싸움에서 극우 세력이 일시적 승리라도 거두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대한민국 종말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헌재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탄핵 반대 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극우 포퓰리즘의 확장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바라는 파면 선고가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